주식시장의 승부사들, 자타공인 대한민국 최고의 트레이더들이 전하는 주식 투자의 비밀, 전설로 남을 실전 투자대회 우승자들의 트레이딩 비법. 안녕하세요. 재테크마인드와 주식 투자 관련 서적을 전문적으로 소개해드리는 우리 동네 스탁스타 허스키입니다. 주식시장의 승부사들, 이 책에서는 국가대표 주식 트레이더 7명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트레이딩 비법과 투자 철학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 전설적 트레이더 7명 한 분 한 분의 비법을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대한민국 실전 투자대회에 살아있는 불패신화인 마하세븐 한봉호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2004년부터 2020년까지 실전 투자대회 입상 19회, 1위만 14회를 한 그야말로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주력 기법은 스캘핑과 가치 투자인데요. 마세븐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으며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주식투자 트레이딩 경영전공 책임지도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그는 허영만 화백의 주식투자 관련 작품인 3천만 원이란 책에서 가장 먼저 이름을 올린 사람입니다. 1999년 단돈 100만 원으로 다른 평범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고 갖은 실패를 반복한 끝에 남들과 똑같은 방법으로는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단기 트레이딩 기술로 매매 방법을 전환하면서 스캘핑을 주무기로 삼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렇게 몇 년이 지난 후 시장이 장기적으로 상승하며 우량주가 크게 상승하는 것을 확인하여 지금은 여러 가지 가치 투자를 병행하며 연구에 몰입하고 있습니다. 한봉호님의 투자 철학은 시장은 내가 경험한 만큼 알 수 있으며 수익은 경험을 통한 극복의 대가이다. 입니다. 급등주를 매매하는 원인. 우리나라 증시는 크게 봐서 미국처럼 장기간 우상향하는 패턴이 아니라 박스권에 갇혀있는 형태이다 보니 주식 투자로 손해를 보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간 주가의 변동성이 강한 소위 급등주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사람들이 급등주를 매매하는 원인에 대해 한봉호님은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먼저 급등주를 매매하게 되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가가 아무리 박스권에 갇혀있을 때라고 모든 종목의 주가가 멈춰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기간에 몇십에서 몇백 % 상승하는 테마주 같은 급등주를 매매하는 것은 각 개인들의 신념이나 선호에 따름입니다. 둘째, 가치 투자에서 가치는 자산가치, 수익가치, 성장가치, 무형가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성장가치에 투자할 경우 상상 외의 큰 수익을 거둘 수 있기도 하지만 기술 규제나 자본의 투입이 원활하지 못해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손실을 입은 투자자는 원금 회복을 위해 급등주에 관심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최근 급증하는 유사 투자 자문사에 급등주 추천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넷째, 급등주는 전문 트레이더의 타깃이 되고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는 것을 보면 따라하고 싶어집니다. 급등주 투자 시 실패 원인. 그런데 일반적인 투자자가 이렇게 급등주에 투자를 했을 때 과연 얼마나 이득을 볼 수 있는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합니다. 물론 어느 분야에서나 성공한 소수가 있듯이 급등주 매매를 통해 큰 수익을 꾸준히 거두는 소수의 사람들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경우 급등주를 매매해서 잠깐의 이득을 볼 수는 있어도 큰 수익을 본 사람들은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급등주에는 매도의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대부분 기대감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가치에 접근이 어렵고 매도 시점을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나마 기술적 분석 같은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결국 홀짝 맞추기와 같은 것이라서 시행착오를 겪어도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편 급등주는 급등 후 급락하는 일이 빈번한데 그 원인은 보통 주가 상승의 이유에 대한 언론의 팩트체크, 대주주 매도, 유상증자나
전환사채 발행, 금융당국의 감리와 제재 같은 것들이 급락을 발생시키는 이유로 작용합니다. 또한 굳이 이런 게 아니더라도 급등주는 어차피 실적과 상관없이 기대감으로 급등했기 때문에 악재가 없더라도 제자리로 돌아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등주는 급락주의 공식이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고점인 줄 알고 매도했는데 급등하거나 급등할 줄 알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데 갑자기 급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사람의 심리상 매매가 위축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급등주 투자로 성공하는 방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등주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합니다. 급등주는 앞서 말했듯이 매도의 근거가 부족하기에 실패할 확률이 높은 것이므로 그렇다면 매도의 근거 대신에 기계로 매도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본인이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시간 단위를 기준으로 매매 기법을 만드는 것인데요. 그게 바로 스캘핑이라고 합니다. 현재가 창에서 보이는 매수 물량, 매도 물량, 체결의 움직임을 눈으로 보고 판단하여 1초 만에 주문을 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매매 기법의 접근은 오랜 주식 보유로 인한 리스크는 피하고 눈에 보이는 만큼만의 이익을 얻겠다는 정체성에서 시작됩니다. 국내 시장은 오를만 하면 빠지는 경우가 많아 주식 보유로 인한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만약에 급등주를 공략해서 높은 수익률을 거두고자 하는 투자자가 있다면 자신의 기존 접근 방식에 스캘핑을 적용해서 변형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 말합니다. 기술적 분석에 대한 시각. 기술적 분석을 바라보는 마하세븐님의 시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적 분석은 지표마다 매수, 매도와 같은 신호를 포함하고 있는데 처음 주식 투자를 하는 경우 캔들, 이동평균선, 거래량, 패턴, 보조지표 등을 살펴보고 무작정 매매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마하세븐 본인도 초보 시절에 장대 양봉이 나오면 급등하는 줄 알고 무작정 서둘러 따라 샀다가 실패한 경험이 많았다고 합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기술적 분석의 단편적인 지표를 기준으로 하는 매매는 홀짝 게임과 같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차트상에서 똑같은 매매 신호를 주고 있는 경우라도 어떤 종목은 상승하고 어떤 종목은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 투자자는 추가로 다른 지표들을 혼합하여 사용하지만 그것도 역시나 결과가 별로 신통치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국내 주식시장은 꾸준히 상승한 미국 시장과는 다르게 거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 박스권에 갇혀있기 때문인데요. 기술적 분석의 효율도 기본적으로 전체 시장이나 개별 기업의 주가가 장기간 우상향하는 속에서 잘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기술적 분석을 토대로 해서 특별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절대비법 같은 매매 기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런 것은 없다고 합니다. 단지 사용자의 기술 능력이나 성향 그리고 시장에 받쳐주었을 때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매매 기법 그 자체는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한봉호님 또한 당일 데이 트레이딩을 할 때 어떤 특별한 기술적 분석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당일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주가 흐름을 살펴보는 게 전부라고 합니다. 어차피 기술적 지표는 홀짝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입니다. 또한 기술적 지표가 맞더라도 그 매매 신호에 따라 매수 매도를 진행하는 것은 투자자의 심리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급락해서 매수 신호가 나왔다면 더 떨어질까봐 매수를 못하고 급등해서 매도 신호가 나오면 더 오를까봐 팔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매수 매도를 잘하기 위한 방법. 일반 투자자가 매수 매도를 잘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한봉호님의 견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매수를 잘못하는 경우는 대개가 주가를 쫓아가서 매수하는 경우입니다. 한마디로 내동매매라고 하는데요. 올라가는 주가를 쫓아가서 매수하면 결과가 좋지 않은 이유는 국내 시장이 박스권을 만들고 있어 올라가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테마주, 급등주의 경우 당일 변동폭이 상당하므로 고점에서 잘못 물리면 짧은 시간에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언제 매수를 해야 잘하는 것일까에 대한 물음이 있겠는데요. 거기에 대해 아주 간단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도 국내 또는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기업들이 있는데 이 기업들의 주가가 조정할 때마다 분할 매수하는 방법과
국내 증시 특징이 박스권으로 어떠한 이유로 증시가 급락했을 때 이전의 시장 주도주를 바닥권에서 분할 매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이 트레이딩의 경우 당일 인기 있는 종목을 충동적으로 매수하고 싶을 때는 자제하고 순간 주가가 작게 상승 시 또는 크게 급락했을 때 매수하는 연습을 해보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매수를 하자마자 곧바로 수익을 낼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면 아무리 시행착오를 겪어도 데이 트레이딩으로 성공은 힘들다고 합니다. 뇌동매매를 하면 단기간에 손실이 큰데 어떠한 이유 때문일까요? 뇌동매매는 일단 충분한 분석 없이 쫓아가서 매수했기 때문에 매도나 손절매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매수 이후 주가가 일정 기간 이상 상승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곧바로 하락 또는 급락하게 된다면 매우 당황하게 됩니다. 그렇게 손절 타이밍을 놓쳐버리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언제가 될지 모를 반등만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 기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심리적 고통이 극심해지는데요. 지지라인이라고 생각했던 가격대마저 붕괴되면 결국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고통으로 느끼며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매도를 하게 됩니다. 주식을 잘하게 된 계기. 처음에는 다른 투자자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다고 합니다. 현재 시장에서 인기가 있어 대다수의 사람이 관심을 갖고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종목에 같이 참여했는데 결국 그 시점이 시장과 종목이 크게 상승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매수 후 얼마 안 있어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는 게 다반사였던 것입니다. 이후 깨달음 하나가 남았는데 그것은 거래량이 많고 변동폭이 큰 종목이 상승할 때 따라가서 매수하면 손실을 보니까 어느 정도 떨어져서 주가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지점에서 매수하면 되지 않을까였습니다. 하지만 떨어진 주가를 보고 있으면 주가가 떨어지면 매수해야지라는 계획은 더 떨어질지 모른다는 공포감에 섣불리 매수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가가 하방 경직을 만들어도 매도세와 매수세의 공방이 거세요. 눈이 많이 어지러웠고 주가가 빠르게 급락하면 하방 경직 구간에서 갭이 크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어디에서 매수해야 하는가라는 고민도 깊었습니다. 더불어 하방 경직 구간에서 매수했는데 재차 큰 급락이 나오기도 하여 큰 손실을 본 적도 있었고 매수접기에 주문을 넣었지만 체결이 안 되고 주가가 급등하면 다시 예전처럼 주가 고점 부근에서 따라붙었다가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몇 달간을 고생하긴 했지만 집중하고 또 집중하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수익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전체 시장과 주도주들이 급락하던 때라서 통하지 않던 기법이 나중에 전체 시장과 종목들이 상승하는 추세로 변하자 자연스럽게 상승 눌림목에서 눌림목 스캘핑을 하게 되어 수익을 얻었던 것입니다. 눌림목 매매를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눌림목 매매의 경우 전체 시장이 상승할 때 시장 주도주의 일봉이 5일 이동 평균선에서 지지되며 다시 상승하는 지점을 보통 눌림목이라고 하고 이 지점에서 매수합니다. 매도는 매매 기술이나 목표에 의해서 각각 다르게 나타납니다. 스캘핑 눌림목의 경우는 장중 주가가 상승 추세를 만들면서 추세선에서 지지되어 다시 상승할 때를 눌림목이라고 하고 이 지점에서 매수를 합니다. 매도는 보통 1파의 상승으로 매매를 마무리합니다. 여기서는 추세선을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장중에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살펴보면 상승 추세를 만들려다 실패하는 경우도 많고 박스권 같은 모양을 만들기도 합니다. 매매에 있어 기준은 자유입니다. 한봉우님의 경우 시장이 좋을 때는 눌림목 매매를 선호한다고 하며 우량주, 중장기 매매도 눌림목에서 분할 매수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체 시장이 급락할 때는 단기 매매로 수익을 잘 내다가 시장이 본격적으로 반등할 때는 오히려 수익이 신통치 않은 투자자가 많다고 합니다. 시장이 급락할 때는 반등도 빠르게 나와서 수익이 잘 나는데 상승할 때는 주가 급락이 자주 있지 않아 기회가 줄어들어서라고 합니다. 이때는 매매를 상승 눌림목 쪽으로 전환하면 돌파구가 될 것이라 합니다. 단기 매매 기법의 경우 반복적인 행동을 통해서 무형기술이 생기는 것이므로 당연히 수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또한
연습하기에 적당한 시장이 되어야 합니다. 급락주를 선호하는 사람이라면 시장이 급락할 때 매매 기법을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눌림목을 선호하는 사람이라면 시장이 상승할 때 반복적으로 연습하면 됩니다. 스캘핑 매매를 잘할 수 있는 사람. 한봉원님은 스캘핑 매매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있다고 합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의 크기나 목표 그리고 성향에 따라 투자의 형태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원금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기대 수익률을 높이려면 급등하는 종목을 족집게처럼 잘 잡아내거나 아니면 단기간에 회전율을 높여 수익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단기간에 회전율을 높이는 것을 초단위로 빠르게 매매하는 것을 스캘핑이라고 하는데, 원금이 적고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한번 도전해볼 만합니다. 그런데 스캘핑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본인의 성향 탓도 있습니다. 주가의 변동에 유난히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오래 보유하기 힘든 까닭에 자연스럽게 단기 매매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성향이 조금 더 공격적이라면 스캘핑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또한 국내의 경우 전체 시장이 갈만하면 미끄러지는 게 반복되다 보니까 주식을 장기 보유하면 손실이 나니까 차라리 보유로 인한 리스크를 회피하고자 피치 못해 스캘핑에 뛰어드는 투자자도 있습니다. 스캘핑 매매에 대한 구체적 설명, 스캘핑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국내에서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아야 리스크를 감지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한데요. 스캘핑은 특별한 목표와 성향, 그리고 시장의 박스권 같은 특징으로 인해 스캘핑을 선호하거나 대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당일 시장이 종료되고 주식을 보유하는 것에 대한 리스크는 목표한 대로 잘 지키지만 장중에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해서는 잘 대응하지 못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레버리지 사용 문제와 잦은 종목 교체, 그리고 내동매매 같은 것입니다. 잦은 종목 교체와 내동매매는 바늘과 실 같은 것입니다. 당일 첫 매매는 아마도 전일 주가의 움직임을 잘 알고 있는 종목으로 선정해서 매매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가의 상승 이유나 현재가 창의 움직임을 잘 아는 종목이 모르는 종목보다 수익을 올릴 확률이 경험상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처음 매매는 수익으로 시작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후 수익을 계속 높이려는 본능 때문에 이리저리 종목을 찾아다니게 되고, 주가의 순간 움직임이 상승 쪽으로 급등하는 듯하면 바로 종목을 교체하여 매매를 시도합니다. 현재가 창에서 매도 물량, 매수 물량, 체결창에서의 숫자 움직임에 어떤 패턴이 있어 눈에 쉽게 보인다면 바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숫자의 움직임은 혼조를 보이면서 주가가 상승하므로 선뜻 매수에 나서지도 못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혼조 상승하던 것이 매도세는 약해지고 매수세는 점점 강해지면서 의미 있는 매물대를 강하게 돌파하려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때는 마음속의 불안감이 빠르게 욕심으로 전환되면서 굳이 매수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매수 클릭을 하게 됩니다. 국내 시장이 계속 상승하고 개별주 또는 테마주가 계속 상승 추세를 만들면서 상승하면 이 지점에서 매수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국내 시장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매수 이후 주가가 급락하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은 몇 초가 걸리지도 않습니다. 결국은 수익보다는 손실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보통 잦은 종목 교체로 순간적인 본능에 의해 고점에서 매수하면 그 다음의 행동은 정해져 있습니다. 매수 이후 순간적인 주가의 급락으로 손절매 타이밍을 놓치고 버티다가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는 말 중 하나가 성공하려면 눈에 보이는 만큼만 매매하라입니다. 눈에 보이는 만큼의 매매. 눈에 보이는 만큼 매매하라는 말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자가 실전 매매를 계속하다 보면 결국 깨닫는 것이 평소 주가의 움직임을 잘 아는 종목을 장 시작 이후 주가의 변동성이 커질 때 매매하면 수익을 얻을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스캘퍼의 눈에 보이는 매매란 평소 주가의 상승 이유를 알고 있으며 장 초반 거래량이 많고 순간 변동성이 커질 때 이를 이용한 매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눈에 보이려면 충분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종목을 선정할 때는 항상 시장에서 제일 인기 있는 종목 위주로 분석하고 현재가 창을 관찰하다 보면은 주가를 계속 오르게 하는 원인과 추종 매수세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가 창에서 매수, 매도 물량의 움직임이 눈에 들어오게 되면서 매매를 좀 더 쉽게 하게 됩니다. 시장 인기주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교체되겠지만 거래량과 변동성의 움직임은 현재가 창에서 어느 정도 움직임의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종목이 교체되더라도 전과 같은 매매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의할 점은 장 초반 거래량과 순간 변동성이 커질 때만 성공 확률이 높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현재가 창만 보고 하는 매매. 현재가 창만을 가지고 매매가 가능하다는 것이 정말인가요? 결론적으로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동물적인 감각을 가지고 순간 빠른 판단력으로 매수, 매도, 손절매를 칼같이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면 현재가 창만을 보면서 스캘핑 매매를 해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시장 인기주 중심으로 거래합니다. 주가가 오를 때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주가가 상승하려면 매도 1호가의 잔량을 매수세가 먹고 매수 1호가의 안정적인 매수 잔량을 쌓아야 합니다. 그래야 보는 사람 입장에서 순간 안정적이게 되고 매도세는 매도를 보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면 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반복되는 속도가 빠르면 주가의 기울기가 급하게 그려지며 상승하는데 이런 흐름은 장 초반에 자주 있고 매수세가 지치지 않고 계속 들어올 때 만들어집니다. 이때 현재가 창 매매는 눈이 어지러울 정도로 빠르고 이때의 기회가 많아지므로 이를 공략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도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스캘핑 매매의 원리. 스캘핑 매매의 매수, 매도, 손절매에는 어떤 원리가 있느냐에 대한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매매 기법은 아무리 훌륭해도 항상 통하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스캘핑 매매 기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자의 능력이나 전체 시장의 흐름에 따라 수익의 크기는 천차만별인 것입니다. 스캘핑 매매 기법의 매수는 상승할 때는 눌림목을 이용하고 하락할 때는 충분히 떨어져서 자율반등이 나올 구간을 이용합니다. 손절매는 매수 이후 주가가 멈춰 있거나 재차 하락 징후가 보인다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손절매를 합니다. 재매매의 경우 매도 이후 주가가 바로 급등하려고 하거나 눌림 후 재상승하려고 하면 재빨리 매매를 다시 반복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매매하는 종목의 주가가 빠르게 움직이면서 거래량이 많을 때라는 전제가 붙습니다. 또한 스캘핑은 리스크를 회피하는 목적이 큰 만큼 일파 상승으로 매매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주가가 천천히 움직이고 거래량도 별로 없는 구간에서 매매하는 것은 스캘핑이 아닌 추세 매매나 포지션 매매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아무리 연습해도 긍정적인 공통점을 찾기 어려워 매매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수익을 얻기 쉬운 매매 시간대. 한봉호님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나 구간이 있고 이때 이외에는 리스크가 증가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피하라고 합니다. 스캘핑의 매매기에는 거래량이 많고 순간 변동성이 커지면서 상승 추세를 만들 때 매매하기 제일 좋은 조건이며 장 초반에 많이 나타납니다. 보통 스캘핑 고수들은 오전 10시 이내에 하루 대부분의 수익을 얻고 그 이후에는 리스크를 관리합니다. 고수라고 해도 10시 이후나 매매 구간 이외에서 매매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장 시작 이후 관심 종목들이 거래량도 주로 주가의 단기 움직임도 완만해지면 머리로는 더 이상 매매가 불가능한 것을 알지만 사람의 생각이 항상 마음먹은 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10시 이후에 매매를 지속하는 것은 이미 멘탈이 무너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익을 얻기 위해 급등 종목만 계속 찾아다니게 됩니다. 급등하는 종목은 잘만 잡으면 손실을 바로 만회하거나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중에 어떤 이슈로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을 발견하여 현재가 장을 들여다보면 주가가 상승하고 있지만 매수 타이밍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도세와 매수세의 움직임에 따른 주가의 움직임이 본인의 매매 원칙 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매수를 하고 싶은데 매수를 참다 보면 자연스럽게
의미 있는 큰 매도 물량을 매수세가 강하게 소화할 때 자신도 모르게 자동 매수 클릭을 하게 됩니다. 단기적인 내동매매 구간인데요. 성공 확률도 높지 않고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급락하는 경우나 손절매 부재로 큰 손실을 입을 확률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매매 원칙을 지키기 어려운 시간 또는 구간에서는 유한한 능력을 지닌 트레이더가 분석의 어려움과 욕심, 집착 같은 심리적 갈등으로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위험과 위험 관리에 대한 노하우. 한봉우님이 바라보는 주식시장에서의 위험과 위험 관리에 대한 노하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추격 매수, 손절매 부재, 물타기 같은 위험과 심리에 따른 탐욕, 공포, 집착, 미련 같은 감정에 의해 순간 지배를 받아 계좌가 점점 위험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격 매수와 손절매 부재, 그리고 물타기 같은 것은 트레이딩 기술의 부족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으로 매매 원칙을 늘 기억하고 매매에 임하면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벌어야 하는데와 같은 집착과 이 종목 내가 계속 지켜본 건데 어느새 이렇게나 많이 상승했어? 하면서 미련 때문에 심리적으로 계속 쫓기면 평정심을 지키려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마음이 조급해져 쫓아가는 뇌동매매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 트레이더라면 오늘만 날이 아니다. 내일도 시장은 열리고 1년 뒤에도 열린다 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고 시장에서 뺏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시장을 이기려고 하지 말자 라는 체념으로 감정을 추스립니다. 유한한 능력의 트레이더가 변수가 많은 시장에서 깡통을 방지하려면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는 관리 능력이 필요합니다. 스캘퍼도 고수익이 가능한가? 한봉호님은 스캘핑으로 누구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술 습득이 빠르고 자기 관리가 되는 사람의 경우 고수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스캘퍼와 고수익 기준은 따로 없지만 원금 대비 매달 100% 이상의 수익을 얻으면 고수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원금 늘리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기 원금이 100만 원이라면 매달 100% 이상의 수익을 3개월을 연속해서 얻어야 합니다. 그러면 100에서 200만 원 원금의 사용 능력이 몸에 배게 됩니다. 이때 초기 100만 원보다 20%에서 50% 원금을 늘려 120만 원 또는 150만 원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시장이 나쁘지 않는 한 200만 원까지는 원금이 금방 불어나게 됩니다. 원금을 늘렸을 때 일단 수익을 내면서 그 이상의 수익에 도전하는 것과 감당하지 못할 금액으로 늘려 매수와 매도할 때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매매를 하는 것과는 이후에 수익 측면에서 천양지차의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원금을 늘리는 것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날 원금이 억대 이상으로 불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스캘핑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자면 성공한 스캘퍼는 안 되는 부분을 빨리 고치려고 하고 그 기간도 일반적인 투자자보다 짧습니다. 예를 들면 뇌동매매, 물타기, 급등하는 종목으로 교체, 당일 풀매매, 심리적으로 무너진 날 복수매매 같은 것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잘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큰 손실을 부르는 것들이라서 금지해야 합니다. 성공한 스캘퍼들은 원칙 매매 또는 자제력 부분에서 남들과 다른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 때문에 매매에 쫓기지 말아야 합니다. 돈에 쫓기지 말고 정신력을 높여서 매매 원칙을 잘 지킬 수 있는 환경에 본인을 가두어야 합니다. 또한 스캘핑은 높은 정신력과 강인한 체력을 필수로 합니다. 현재가장에서 빠른 판단과 그에 따른 반사적인 행동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출구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시간이나 열정, 그리고 돈을 투자했더라도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선택적인 것이므로 꼭 주식 한 곳에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무리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데이 트레이딩에 대한 노하우. 최근에는 데이 트레이딩이 투자자 사이에서 일반화되었는데
한봉호님은 데이트레이딩에 대한 노하우도 말해주었습니다. 데이트레이딩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당일 수익, 당일 청산을 목표로 하루 중 주가의 변동성을 이용 매매하는 것입니다. 스캘핑 매매처럼 초단위로 매매할 수도 있고 주가 변동폭의 상한선을 이용하는 상한가 따라잡기, 포지션 매매, 추세 매매, 급락주 매매, 테마주의 1등주를 기준으로 2등주를 매매하는 기법들이 있습니다. 매매 기법은 어떤 비밀이어 그 자체가 엄청난 것은 아니고 책이나 인터넷에서 어느 정도 검색만 해도 기법의 대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사용하느냐와 같은 매매 타이밍과 숙련도, 그리고 매매할 때 심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변수를 관리할 수 있는 자기관리 능력입니다. 매매 타이밍은 매매 기법에 맞는 주가의 일정 구간에서 반복적인 연습이 필요합니다. 충동적으로 순간 주가에 홀려 뇌동매매를 해선 안 됩니다. 높은 정신력을 유지하여 매매 원칙에 맞게 정해진 매수와 매도의 최적 타이밍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숙련도는 최적의 매매 타이밍을 잡으려는 노력을 계속하면 높아지긴 합니다. 하지만 전체 시장이 강세장이거나 일부 테마주나 개별주의 상승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때가 연습하기 좋은 환경으로 이때 많은 연습을 하면 숙련도가 높아집니다. 수익을 얻으면서 기술을 연마하는 것과 수익이 들쭉날쭉하여 긴가민가한 가운데 연마하는 것은 결과에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자기관리 능력은 데이트레이더가 시장에서 계속 성공할 수 있는가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매매 타이밍은 원금이 투자되고 수익과 손실이 금세 결과로 나타나며 계속 움직임으로 심리적으로 돈에 대한 탐욕이나 손실이 난 원금에 대한 집착이 극대화되어 정상적인 매매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탐욕, 공포, 집착, 미련, 과신 같은 것들은 사람인 이상 언제든지 잡힐 수 있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원칙에 의한 매매의 중요성. 추가적으로 한봉호님은 데이트레이딩은 시행착오 기간이 조금 길어지더라도 철저히 원칙에 의한 매매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많은 데이트레이더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전했다가 과정이 잘못되거나 시장이 좋지 않아 손실이 계속되면 한 번 또는 단기간에 원금을 회복하려고 잦은 종목 교체나 그럴듯한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을 선정하고 올인한 후 주가가 급등하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매매 원칙에 의한 매매 타이밍을 준수하지 않고 시기나 종목 선정도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여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주가가 크게 급등하는 경우를 따라가는 매매로는 추세 매매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는 고수들이 시장과 종목의 움직임을 분석하다가 지금이다 라는 마음의 울림을 들었을 때 가끔씩 사용하는 매매 방법입니다. 시장 분석이나 종목 분석이 부족한 일반 투자자들은 추세 매매로 수익을 얻기 어렵습니다. 추세 매매는 특히 언제 매도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하는데 일반 투자자들은 아주 크게 시세를 얻지 못하면 매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시세가 급락하면 손실은 온전히 본인의 몫이 됩니다. 그래서 추세 매매는 한봉호님은 개인적으로 절대 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치 투자에 대한 견해. 한봉호님은 가치 투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가치 투자는 보통 내재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싸면 매도하고 내재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비싸면 매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경우 명확히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로 가치 투자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종합주가지수가 박스권 상단에서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하락하는 경우 외국인의 순매도를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설명하며 주가 하락의 원인으로 분석합니다. 하지만 주가가 하락하는 것에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언론에서 주식에 대한 긍정적인 기사가 많이 나오는 시점은 항상 종합주가지수가 고점 부근대로 이때는 과거의 자료를 쉽게 찾아볼 수 있어서 덩달아 개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집니다. 문제는 종합주가지수가
박스권 상단에서는 시장이 어느 정도 과열되어 외국 주요 기업과 비교하면 저평가되었다고 매수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크게 급락하여 공포가 지배하면 지금은 펀더멘털로 설명하기 어렵다며 손절매할 시기는 아니라며 애매한 대답을 내놓곤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박스권 상단에서는 더 상승할 수 있으니 매수하라 하고 바닥권에서는 너무 저렴하니 손절매하지 말고 매수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국내 주식은 항상 저평가되어 있으니 어느 지점에서건 무조건 매수해도 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려면 지금의 삼성전자처럼 수십 년간 계속해서 외형이 성장하며 이익이 계속 우상향해야 하는데 하지만 그런 국내 기업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봉호님은 가치 투자를 주식을 사놓고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시절마다 떠오르는 대장주에 대해서 일정한 기간을 두고 박스권에서 저가 매수, 고가 매도로 거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대부분의 대장주는 전체 시장이 하락하면 같이 하락하고 반등하면 같이 반등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한봉호님은 이러한 움직임을 기준으로 시장의 바닥권에서 대장주를 매수하고 고점권에서 매도하는 것입니다. 국내 시장이 장기 박스권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유효한 방법인데 이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국가와 국내의 정치 경제 기사를 충분히 이해하며 스스로 확률이 높은 예측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합니다. 단기 투자자에 대한 당부. 마지막으로 한봉호님은 특별한 목표나 주식 보유로 인한 리스크를 회피하고자 단기 매매를 선호하는 투자자는 당일 요동치는 주가의 움직임을 쫓아다녀서는 절대 수익을 얻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물고기를 잡을 때도 마찬가지로 환경에 따라 그물로 잡을 것인지 아니면 낚싯대로 잡을 것인지를 정하고 물고기를 유인하거나 물고기가 많은 곳에서 숙련된 기술로 잡습니다. 주식도 정해진 매매 원칙 내에서 매매 구간을 기다렸다가 기회가 오면 숙련된 기술을 사용하여 수익을 얻는 것입니다. 무작정 시세를 쫓는 행위는 주식 투자 초보 시절에 흔히 누구나 다 경험하는 시행착오입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후에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성공하지 못하는 투자자가 의외로 많다는데 한봉호님은 항상 놀랐답니다. 한번 시행착오를 겪었으면 무엇이 문제이고 나아갈 바가 무엇인지 빠르게 깨닫고 강인한 정신력으로 지치지 말고 정진해야 합니다. 이를 실천하기 어렵다면 단기 투자를 중단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합니다. 네, 이상으로 주식시장의 승부사들 책의 내용 중 첫 번째로 소개된 주식 투자 고수인 마하세븐 한봉호님의 주식 투자에 대한 관점과 단기 투자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제가 재테크 마인드와 주식 투자 관련 서적을 리뷰하는데 매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